한 주간의 경기 모두 다 끝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승률이 꽤나 높았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타 양쪽에서 상당히 좀 승리 그리고 승전보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은 뭔가 좀 시원한 승리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약간의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 정리해 보시면서 다음 주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살짝 예측해보는 시간까지 곁들여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조영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시원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던 조금 답답한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이게 모멘텀이 좀 실종된 장인 것 같습니다. 뭐가 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네. 우리나라는 지금 더욱다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좀 부각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외국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게 조금 불편한 그런 지금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 주도주들 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치주들과 뭐 저 PBR 이런 기업들하고 네. 한편으로는 이제 또 고밸류 이쪽 그리고 그 사이에 놓여 있는 또 그냥 뭐 개별주들? 개별주들, 네네. 테마주들 계속 왔다 갔다 좀 엎치락뒤치락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전개가 된 것 같고요. 이게 방향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잡히면 좋겠는데 네네. 하루하루 온탕냉탕이 좀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피곤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우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쉬는 것도 투자다, 뭐 이런 격언 생각하게 할 만큼 네네. 어려운 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직전 주, 그러니까 2주 전에 급락 나왔었고, 근데 직전 주에 급등 나왔다고 그러면 이번 주는 그냥 뭐 좀 쉬어가는 상태인 것 같아서 이제 좀 정상화된 분위기인데 지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특별하게 모멘텀이 없고 오히려 좀 복잡하게 좀 얽혀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래도 안 빠졌던 거는 이제 뭐 글로벌한 유동성 공조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게 또 역으로 또 한계점도 같이 제공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또 한편으로 바꿔 얘기하면은 안 밀린 것만 해도 또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또 좋은 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볼 만한 선수 라인업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명단 보시죠. 1번 메일유업, 2번 삼성물산, 3번 한국전력, 4번 유니더스, 5번 우리산업홀딩스, 6번 에스엔텍, 7번 솔루에타, 8번 웅진, 9번 삼성 SDS입니다. 맨 마지막 9번 타자가 부진했고요. 중간에 4번 타자 유니더스는 또 홈런 나왔습니다. 아마 막판까지 못 보셨던 분들은 뭐 안타 정도 나오겠지 하셨을 텐데 홈런 쳤고요. 뭐 성적 출루율도 좋고 좋습니다. 특징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까 뭐 말씀드렸던 대로 고밸류 내지는 가치주들, 뭐 테마주들 이렇게 계속 온탕냉탕 계속 반복인데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단 한 선수도 없는 그런 이제 날인 것 같고요. 이게 그렇네요. 예, 그렇죠. 사실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동아 소시홀딩스 신고가를 갖는 그런 제약바이오 선수들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요즘의 시장을 좀 보여주는 전형적인 전 선수 라인업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테마주들은 이제 지카 바이러스 관련된 테마주들 그리고 그 6번하고 7번에 보면은 이제 에스엔텍이라는 기업하고 솔루에타 이런 기업들 들어가 있는데 생소한 선수일 겁니다. 요즘에 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이 전자파 차단 관련된 그런 이제 수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 아이폰 이제 6 모델이죠.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게 세븐인가요? 세븐이죠. 네. 그 신규 모델은 이제 앞으로 전자파 차단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모든 칩들에 다 전자파 차단제가 이제 발라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에스엔텍, 이제 솔루에타 새로운 좀 모멘텀이 형성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그런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버행 이슈가 있었던 지배구조 해소 이슈가 있었던 순환 출자 해소죠. 그거 네. 이제 삼성물산 조금 이따 요건 다시 한번 볼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제약바이오가 좀 오늘 선수 라인업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테마주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이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6번, 네. 7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특징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뭔가 한 번쯤은 들어는 봤는데 이 선수 주특기가 뭐지 싶은 선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세세하게 좀 특징 짚어주세요. 일단 4번 타자 유니더스가 네. 눈에 띕니다. 뭐 미국하고 남미 그다음에 뭐
우리한테 좀 멀리 떨어져 있던 나라들 중국하고 했는데 이제 오늘도 일본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쵸. 네. 뭐 아주 뭐 기겁을 한 것 같고요. 바로 그냥 상한가로 넣을 만큼 좋은 재료로 된 것 같습니다. 역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뭐 가능했던 것 같고요. 명문제약도 뭐 같이 20% 이상 급등이었고 진원이는 좀 아주 세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같이 움직임이 네,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많이 뺐다가 올렸기 때문에 뭐 보유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량 저 준 걸로 봐서는 이번 그 테마성으로는 상당히 좀 그냥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미처 마저 못 팔아서 그냥 거래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유니더스랑 명문제약은 뭐 같은 컨셉이었던 것 같고요. 한전은 아까도 저희가 잠깐 이제 언급드렸는데 단독으로 나왔더라고요. 이제 공시가 조만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뭐 배당을 3,100원으로 주당 확정했다고 정부가 가져가는 게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3, 4천억 정도. 그 박근혜 정부가 일단 그 세금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해서 뭐 좀 공기업에서는 좀 일단 많이 받아가는 것으로 갈 것 같아요. 재원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까지도 뭐 배당 성향을 40%까지는 공기업한테 올려달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여건만 되면 한 해에 한 올해도 7조 원 한다고 그러면 40%면 거의 뭐 2조 원 넘게 배당 주는 거거든요. 예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고 하면 40%까지. 상당히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한전 같은 경우 신고가가 또 오늘 또 다시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물산하고 이제 SDS는 역으로 물산은 조금 오르고 SDS는 좀 하락하는 구조에서 뭐 이재용 부회장의 뭐 이런 그 지분 정리 부분들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유업도 오랜만에 좀 1등에 1번 타자에 좀 올라와 있고요. 네. 지카랑 같이 움직였던 게 이제 전기차인데 전기차도 그쵸, 오늘 되게 오늘 셌었던 셌죠. 상황이죠. 네. 거래 대금 순위에서는 지금 뭐 어제 상한가였던 캠시스가 조금 중간에 틀어지게 되면서 조금 뭐 밀려났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코스닥하고 거래소 다 유니더스하고 명문제약이 거래 대금 상위권 거의 1, 2등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쪽이 더 셌던 상황인데 거래 대금 면에서는 전체를 네. 다 합쳐보면 전기차도 셌던 것 같아요. 우리산업홀딩스 5번 쳤는데 뭐 잘 쳐준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아까 전자파 차단 관련해가지고 솔로에타 선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7번 타자 4% 정도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게 사실 방송하면서 처음 가져 나온 그런 예, 업종의 선수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솔로에타 그리고 SN텍이 두 개의 선수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네. 옛날에 이 전자파 차단 관련해서는 예전에 스마트폰이 한참 열풍일 때 관련된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잠깐 부각되고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지금은 이제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선수 이름이 좀 바뀌어 있는데 예전에 유언컴텍이라는 회사를 탐방 갔다가 네. 이 차폐제 전자파 차단 필름을 제가 받아온 적이 한 번 있는데 네. 그 되게 사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허접한 그런 기술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냥 스마트폰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다 필름을 배터리 씌워요? 배터리 빼고 그 안에다 그걸 붙이면 돼요. 붙이면 이제 전자파가 차단된다라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주가는 뭐 5분의 1 토막 나 있고 그래요? 이게 전자파 차단이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 한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기술이 바뀌어가지고 이 칩을 만들 때 모든 이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 때 거기다 발라져서 나오는 분사해가지고 뿌려가지고 발라서 나오는 게 이제 전자파 차단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케이스를 씌워가지고 이제 차단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전자파 차단하는 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간에 많이 어려워졌고 없어진 기업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근데 유일하게 지금 시장에서 살아있는 기업이 솔로에타 요거 이제 주력 사업을 하는 애들이고 SN텍 같은 경우도 그 관련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오늘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카 바이러스니 전기차 테마니 이 테마주들이 워낙에 강해가지고 이 전자파 차단 관련된 이슈가 그냥 수그러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 전자제품들 모든 것에 이제 전자파를 앞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이폰 이번에 신규 모델 자체는 모든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칩들의 차폐제가 이제 쓰여져서 이제 앞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관심을 좀 계속적으로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이제 선수라고 일단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에타 같은 경우가 이제 무선 전송기기들, 그러니까 무선으로 전송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무선 충전이 여기 이제 스마트폰에 도입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전자파 차단이 필수입니다. 무선이기 때문에 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선으로 이게 이 시장이 확대가 되게 되면 아마 솔로에타가
주도적인 이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양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전자파 차단 이슈가 잠깐 부각됐다가 이게 시들시들해졌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계속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오늘 솔루에타를 좀 같이 봤습니다. 전자파 차단하면은 예전에 이 핸드폰에 필름 붙이듯이 스티커 하나 붙이면은 그런 거, 예, 그쵸. 다들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가끔 뭐 이런 사은품으로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랑은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붙였는데 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별 큰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요, 사실. 예전에 소비자 고발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전자파 차단 뭐 이런 제품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것도 다룬 적이 있었어요. 네,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이제 쑥 들어갔고 네, 이제는 아예 그렇죠. 그냥 칩을 만들 때 거기다가 이제 이 칩을 만드는 그 고열 처리 과정에서 네, 뿌려요.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입혀버립니다. 그렇게 제품이 이제 앞으로는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솔로에타하고 에센테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선수들을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실적 가이던스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굳이 솔로에타하고 에센텍을 퍼밸류에이션 올해 실적과 내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산정해 보면 10배가 안 돼요. 6배, 7배 정도 수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영업이익률 전망이 한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6배, 7배 정도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펀더멘털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굉장히 좀 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 이제 OLED 관련 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돼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이 밸류에이션은 15배씩 평가를 받거든요. 저는 장비주가 15배 평가받는 거는 주식하면서 처음 본 것 같은데 2000년 초 이후로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도 네. 10배 이상의 평가를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의 성적에 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슈퍼 루키가 될 만한 선수로 좀 이 시간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허 위원님의 관심 선수도 좀 볼게요. 네. 2번 타자 삼성물산입니다. 네, 오늘 2% 올랐어요. 2.61% 올랐습니다. 네네. 뭐 내용들은 다 아실 건데요. 보면 이제 뭐 그 SDI가 갖고 있던 지분이 공정거래법 9조, 상호 출자 금지 등의 뭐 2항 요걸 위배하게 돼서 네네. 3월 1일까지 이제 물량을 팔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제 정리했나? 예, 어제 오늘 아침인가?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공식을 마감한 나왔고요. 이후에 네. 이제 블록딜로 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일단 할인율도 없이 그냥 종가로 15만 3천 원에 나왔던 부분도 좋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SDS를 팔았던 자금 갖고 있다가 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SDI가 들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 아직도 한 3%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것도 언젠가는 이제 정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재용 씨가 사갈 것 같고 그럼 똑같은 순서로 또 이재용 씨는 SDS를 팔아서 물산을 살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일단 해석을 해버린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일단 SDS는 5% 빠져버리고 물산은 올라갔던 상황인데, 뭐 밸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그 평가들은 높다고 하죠, 아직도. 뭐 많이 비싸다고 하는 쪽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1차로는 그 가장 급했던 물량이 처리됐다는 부분, 그것도 이제 할인 없이 그냥 15만 3천 원에 나갔다, 잘 정리했다는 부분에 오늘 시장에서 점수를 높게 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뭐 계속 뭐 제일 모직에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SDS는 또 이제 좀 미안해서 그랬는지 장 끝나고 나서 삼성 쪽에서 한 6천억 수주 받아왔다고 공시가 바로 또 났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좀 흐름 나오는지도 같이 SDS까지 9번 타자인데요, 오늘 좀 같이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희비가 좀 엇갈렸네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 아까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좀 부연해서 설명해드리면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니저들마다 의견이 천차만별입니다. 뭐 목표 주가 타겟 그 가격을 봐도 30만 원대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 현재 주가도 비싸다. 그래서 이제 홀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약간 극단적으로 엇갈리는데 그게 약간 바이오 쪽 그 분야 때문에 그 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좋게 보는 거고 이 비싸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바이오 산업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실체이기 때문에 그걸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있는 이슈들은 어쨌거나 이 수급적인 그런 이제 좀 불안감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이건 굉장히 일단 오늘 단기간에 좋은 소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밸류에이션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조금 아까도 제가 시장 말씀드릴 때 시장이 자꾸 가치주로 왔다가
고밸류로 갔다가 이렇게 좀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삼성물산이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면은 시장이 이 고밸류 업종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과거처럼 이제 해주어야지만 네. 삼성물산이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은 꾸준히 사다가 오늘 그냥 이 단기간에 뭔가 이제 긍정적인 호재로 인해 가지고 네. 일단 좀 팔고 나가자라는 그런 시각들이 오늘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SDS는요? 오늘 신저가고요. 사실은 계속 주가 밀려서 들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종가도 하회했죠. 네. 종가도 하회했는지 모르겠네. 지금 19만 원 미치면 오늘 종가가 18만 8,500원에서 맞네요. 그럼 거래 종가 마쳤습니다. 최저가, 공모가 하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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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네네. 수주권 네. 그것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반응은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는데요. 너무 달래기 식인 게 티가 나지 않나요? 네, 이게 저도 이게 삼성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는데 네네. 어쨌거나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이 지금 매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 삼성 이야기 메디슨도 얼마 전에 그렇죠. 네, 얘기 나오고. 예, 이게 지금 무슨 어떤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런 지금 정리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사실 삼성 SDS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예상하기는 조금은 어렵죠.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가슴이 아프겠지만 이게 오랫동안 들고 있는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산업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수주권 공시가 이제 주가에 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네. 그때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그룹 내에서도 이렇게 또 희비가 엇갈렸네요. 그리고 또 어떤 선수 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일유업이라는 네. 선수인데요. 오늘 1번 타자였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내용이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메일유업이 요즘 잘 나갈 만한 타이밍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고 보면 이제 출산율이 워낙에 저조하고 네. 분유 같은 경우도 요즘 남양 쪽에서 예전에 갑질 논란이 한번 좀 있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이슈도 있었고 지금 현재 우유값이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유가 잘 안 팔리는데 왜 가격이 도대체 안 떨어지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유기농이 붙어 있고 뭔가 좀 어디 뭐 저온 살균이 뭐니 여러 가지 청정 목장. 예, 뭐만 붙여 놓으면 어쨌거나 우유값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굉장히 잘 나갑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 상하 목장이라든가 그런 이제 우유 브랜드도 그렇고 분유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급 분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쨌거나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잘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중국의 이제 4대 그 유통 채널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티몰이라든가 이런 데도 입점을 좀 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 분유의 선호도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 요게 지금 모멘텀이 지금 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적도 매출이 좋아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매출은 조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진출한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이 티몰이라든가 이런 데 입점된 것도 사실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눈에 띌 만한 그런 매출 성장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프리미엄 브랜드 네. 이게 마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제품들이 좀 판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 조금 반응이 있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중국의 산화 제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 메일유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분유라든가 이걸 판매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네. 거기서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점유율을 얼마나 이제 계속 좀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관건일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 쪽에서만 이 메일유업의 프리미엄급 이 브랜드 분유 브랜드만 만약에 잘 되면은 네. 그때는 이제 단순하게 지금처럼 그냥 영업이익률만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 메일유업을 중심으로 한 이 분유 기업들의 판매가 얼마나 확대되는지 이걸 잘 관찰을 해보면은 이 선수의 앞으로의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뭔가 퀀텀 점프의 기회가 오기는 왔는데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뭐 예의주시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전기차 관련된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라인업 중에서 우리산업홀딩스도 있는데 흐름 좋았습니다. 허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기차는 중국의 그 보조금 뭐 지급 안 한다고 2020년이면 이제 다 폐지한다라는 것이 이제 최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뭐 배터리 얘기 그쵸. 나왔던 상황이고 네, 네. 그거 나오고 나서는 좀 안 좋았던 분위기인데요. 뭐 어제는 일단 다시 24일인가요? 리커창 총리 발언이 나왔던 게 네, 맞습니다.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이제 발언했던 것이
다시 또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지방 정부라든지 잘 도와가지고 뭐 인프라도 구축하고 뭐 좀 이제 그 성장 전략을 좀 이제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5가지인가 6가지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었었겠고요. 어제 뉴욕장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인디애나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제너럴 모터스가 좀 방해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인디애나의 한 개 대리점 내에서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승소인지 제가 좀 영화가 좀 짧아서 사실은 읽었는데도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됩니다만 뭐 그런 모멘텀이 약간 있었었고요. 테슬라도 그래서 한 5%도 올랐는데 단기로 테슬라도 한 달 동안 한 쉬지 않고 그냥 쭉 그렇게 오른 것 같아요. 그냥 한 1월 말부터는 그냥 보시면 주추세가 이쪽으로 쭉 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오늘 이쪽 모멘텀을 뭐 한원 시스템 빠져 있는데요. 뭐 그런 그 대형주들까지 좀 건드리면서 같이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상 대부분인 것 같고요. 전기차는 전기차도 그냥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는 이상 업종이고 이게 사실 펀더멘털하고 밸류에이션 약간 좀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국 관련된 이슈, 중국에서 중국 정책적인 그런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 그거를 잘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쯤에서 MVP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전문가님? 네, 오늘의 MVP는 솔루에타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가능성에 좀 더 큰 점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7번 타자 솔루에타고요. 4.51% 상승 7,180원. 거래 마치면서 MVP 차지했습니다. 다음 주 경기, 이번 주에는 좀 쉬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경기 분위기 살아나면서 좀 빵빵 홈런도 좀 터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방송 나와서 계속 좀 좋은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시장 환경도 안 좋고 뭐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맞아요. 되는 거라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재무장관 회의. 다들 요거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실은 참 이게 어쨌거나 이 핑계거리는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중국도 어제 한번 박살이 또 났고 증시도 그쵸. 오늘도 조금 약간 좀 헤매는 모습이었는데 전 세계 이제 경제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다소 좀 어렵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뜻대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분명히 뭔가 이제 정책적인 공조가 글로벌 이 경제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어쨌거나 이 정책적인 공조를 좀 마련해 줄 거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그 긍정적인 좀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음 주도 조금 혼란스럽게 장이 그러니까 혼란스럽다기보다는 모멘텀이 조금 없기 때문에 다소 조금 답답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중국 위안화 약세 베팅을 했던 헤지펀드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이제 워낙 약세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탄력적이지 못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대략 한 1,200원 후반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런 최근에 그 외국계 쪽에서 JP 모건 쪽에서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네. 어떤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지난주와는 다르게 유가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이 특집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거는 유가가 뭐 계속 올라가고 이런 거를 지금 기대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어쨌거나 이제 사우디에서는 칼을 꺼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이거든요, 계속. 누구 하나가 이제 뭐 도산하거나 망하거나 이래야지만 유가는 좀 진정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이제 다른 걸 기대할 게 아니고 이 유가에 대한 예민성, 이 민감도가 떨어지기만을 바라야 됩니다. 근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유가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요. 어제 중국 증시도 우리나라 장중에 급락을 했잖아요. 네. 이게 역시 민감도 역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점들은 사실상 우리가 조금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악재 점점 이제 둔감해지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떠한 호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좀 시장에는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모멘텀이 지금 간절한 그런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이 2조 원 이상 최근에 감소했다라는 제가 뉴스를 좀 봤거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네. 특정 종목의 신용이 막 5% 이상 넘어가면은 이 신용 물량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가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폭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시장이 좀 거꾸로 갔습니다. 왜냐면은 종목별 신용 비율이 많은 지금 시기가 아니고 공매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종목 전체 수량, 상장 수량 대비해서 10% 이상 공매도를 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이 좋을 때 신용 물량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이제 종목들이 떨어지면은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반대로 근데 지금 공매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때이기 때문에 떨어지던 주가가 만약에 모멘텀이 형성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쵸, 쇼크. 그러니까 약재가 해소되거나 뭐 호재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와도 주가가 막 10%씩 급등하는 이상한 형태가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 신용도 그렇습니다만 이 커버링도 시장가로 들어옵니다. 가격이 이렇게 늘 수가 없어요. 그 시장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런 시국에 만약에 시장에 만약에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조성이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일단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선수들 구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 클린업 트리오로 구성해봤는데요. 발표해 주세요. 예, 오늘 클린업 트리오는 IM텍과 SN텍 그리고 동진 세미캠까지 세 선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중소형 선수입니다. 약간은 좀 생소한 선수도 역시나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IM텍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IM텍은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에서 이번에 공개한 스마트폰 G5인데요.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원래는 뭐 한 4,500만 대만 팔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한 1,000만 대 이상 판매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LG향 부품업체인가요, 그럼? 네, 그 메탈 케이스 쪽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모듈까지 하고 있는 LG가 IM텍이라는 기업에 무상으로 특허를 50여 개를 그냥 다 무상으로 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M텍 쪽이 만약에 LG 스마트폰이 만약에 많이 팔리면은 IM텍이 완전한 이제 수혜주가 좀 될 수 있을 LG 거라고 전자 봅니다. 내에 있다가 분사하는 회사인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예, 그 제 사업 보고서상에 보시면은 LG에서 특허를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LG G5가 만약에 좀 판매가 잘 되면은 IM텍이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된다. 요거 하나만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G5가 이제 얼마나 판매가 많이 되는가 앞으로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가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N텍은 아까 사실 설명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딱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전자파 차폐 사업도 하지만 이게 이제 OLED 관련된 이제 저온 플라즈마 증착 장비를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는 수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온 플라즈마 증착 장비가 발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자파 차폐 그리고 이제 OLED 관련된 요 장비 쪽 이런 쪽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관심 가지실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아몰레드 쪽이고요. 아몰레드 장비라기보다는 그 아몰레드 공정 안에 들어가는 소재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그 AP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테라세미콘, 비아트론이라든가 장비주들은 이미 좀 오를 대로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까지 오늘 IT 3인방으로 클린업 트리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참고할 만한 저희가 선수들 중소형 선수로 꼽아봤습니다. IM텍 이번 달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신인입니다. G5 효과 기대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좀 이름 올렸고요. SN텍과 동진 세미캠 이렇게 세 선수였습니다. 힘들었던 한 주의 경기 모두 다 마무리됐으니까요. 이번 주말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말이었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충전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